삼성전자, 이번엔 진짜 인공지능 수혜주가 된 걸까요? 가능성은 분명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것은 주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뉴스가 얼마나 많이 붙느냐도 아닙니다. 이 흐름이 삼성전자의 반복 수익으로 굳어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숫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에 매출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도 전분기보다 33% 늘었습니다. 회사는 초고속 메모리, 서버용 고급 메모리, 기업용 저장장치 판매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이야기는 자주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그 질문에 숫자로 대답할 재료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기대만 앞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실적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 회사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인공지능 구조 변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황 반등에 힘이 섞였을 수도 있고 가격 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실적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공급망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간 결과인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옆에서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밀어주는 메모리입니다. 계산칩이 아무리 좋아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못 밀어주면 속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메모리가 그냥 부품이 아니라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길목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2차 세대 초고속 메모리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월에는 상용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3월 미국 행사에서는 이 제품이 이미 양산 중이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용으로 설계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처리 속도는 초당 11.7기가비트 수준이고 더 끌어올리면 초당 13기가비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이번 삼성전자는 우리가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기재는 실제 공급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시장은 발표보다 공급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그 기술이 실제로 고객 물량으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대주라는 말만 듣는 회사에서 인공지능 실적 후보로는 분명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AMD는 3월 18일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갈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 공급과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협력을 담은 업무 협약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반도체 위탁 생산 협력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뒀습니다. 이 장면이 왜 강하냐? 많은 분들이 업무 협약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확정 매출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아직 그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생산 역량이 차세대 인공지능 서버 설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의 바깥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 수혜를 말할 때 늘 이런 의심이 붙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고객이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인프라용 초고속 메모리와 저장장치 협력이 공개됐고 AMD 쪽에서는 차세대 가속기와 서버용 메모리 협력이 발표됐습니다. 이건 시장이 왜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고객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곧바로 길고 안정적인 돈줄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수혜주는 한두 분기 좋아 보이는 회사가 아니라 수요를 몇 년짜리 계약으로 묶어낼 수 있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장기 계약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 공동 최고 경영자는 주요 고객과 3년에서 5년짜리 계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례적인 호황여로 보면서도 동시에 과열 가능성과 여러 변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공지능 수요가 길게 계약을 묶이면 실적의 출렁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 좋았다가 아니라 이 구조가 몇 년 갈 수 있겠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즉, 수혜가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삼성전자는 그냥 메모리 회사로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진짜 차별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1세대 이나노 제품 양산을 시작했고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에 기반 칩 출하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 이 부문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메모리, 설계, 위탁 생산, 첨단 포장을 함께 묶는 해법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강해지려면 메모리만 잘 팔아서는 부족합니다. 메모리도 공급하고 남이 설계한 칩도 대신 만들어주고 그것을 묶어 완성도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망 안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집니다. 쉽게 말해 한 칸만 먹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칸을 먹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이야기는 단순히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를 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넓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적이 먼저 나왔고 제품이 실제 공급 단계로 갔고 고객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 위탁 생산까지 연결되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다른 전자제품 수요를 누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도 매출이 늘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이익 개선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재평가는 무조건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세다고 해서 모든 구간이 다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과 수요 부담이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낙관만으로도 안 되고 비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첫째, 이번에는 숫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둘째,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가 실제 공급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 협력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메모리 하나가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 함께 묶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번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기재 앞으로를 보겠습니다. 좋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 공급이 제때 늘고 장기 계약이 실제로 자리 잡고 위탁 생산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이번 인공지능 사이클에서 단순 반도체 반등주가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 수혜주로 더 강하게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식거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위탁 생산의 이익 회복이 늦어지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흐름은 구조 변화라기보다 좋은 업황을 탄 실적 개선 정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단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확인할 포인트가 예전보다 훨씬 선명해진 단계에 가깝습니다. 결국 표면 이슈는 이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수혜주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보다 더 좁고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공급망 안에서 한 번 반짝이 아니라 반복해서 돈 버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와 공급 계획, 고객 협력, 생산 전략을 보면 가능성은 분명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정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할 것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가 얼마나 꾸준히 나가느냐, 고객 계약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그리고 위탁 생산이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찍히느냐입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말한 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오래 버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숫자와 계약, 실제 이익 흐름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게 계속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